헬스가 자기 자본 거래를 포기한 반면 정부 규제를 피해 자기 회사와 펀드를 차려 독립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얼마 전 근무하던 대형 증권회사를 나와 투자 자문회사를 차린 그리왈 씨. 그는 대형은행을 규제하면 할수록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anking sector, there are going to be a lot of changes. And part of it is going back to an older form of banking, which is traditional banking, which was how banks conducted business up until, let's say, the middle of the 90s. 대형 금융사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금융회사들도 금융개혁법 시행에 맞춰 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투명한 경영을 위한 제재가 있기 때문이다. 위환 투자기업 대표인 에드워드 씨도 이에 대비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헤지펀드 100%가 다 홍콩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헤지펀드에서 이제 필요한 인용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나 리서처나 트레이더라고 될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가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다 채용을 하는 경우가 현지에서 다 개발하고 채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나 모든 회사가 월가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머지않아 규제의 손길이 완화되면 지금의 경직된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프로덕트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흥미가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뭐 8%, 10% 그 정도의 흥미를 잃게 됐으면 이제 투자자들부터 이제 성향이 바뀔 테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바뀔 테고 그렇게 되면 정부 기회도 약간 좀 풀릴 것 같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위기로 실직한 후 재취업을 했던 사포르타 씨는 올해 9월 8일 은행 합병으로 또다시 직장을 잃었다. There was more downsizing going on because they were merging the ledgers, so they had to reduce headcount there. So I'm another victim of Wall Street. 여전히 탐욕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월가. 지금 미국은 월가를 개혁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공황 이후 80년 만의 대수술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But the main reason we're doing it is to avoid a repea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And obviously, a crisis like that is bad for growth, and a future crisis would be bad for growth. So I do think this moves us in the right direction of reducing the probability of a serious financial crisis. 네, 월가는 단순한 금융가 또 증권가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 심장부였기 때문에 미국인과 세계인의 충격이 그만큼 컸던 건데요. 정 의원님, 언론인으로서 이런 상황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참 예전에 우리가 미국 하게 되면은 모든 해결책, 모든 솔루션을 다 갖고 있는 나라처럼 여겼죠. 네. 그리고 사실상 미국이라고 하는 것 혹은 미국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의 전범처럼 여겨지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해결책이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를 재생산하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 에이미 추라고 하는 미국의 중국계 여학자가 있죠. 그분이 제국이라고 하는 테마를 갖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미국이 오늘날 왜 이렇게 점점점 문제시되는 나라가 됐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한 것이 이른바 관용의 해이였습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국가 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이 관용이란 요소가 사실상 없어지면서 문제들이 야기됐다는 것이죠. 또 그거보다 좀 더 좌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가브리엘 콜코 같은 사람들은 조금 더 나가서 미국은 관용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총과 달러도 상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여전히 야기하고 있고 또 지금 미국의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의 위기들을 또 미국의 금융 위기들을 더 전 세계적으로 퍼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해법 이것을 찾기 위한 사실상의 모임이 어떤 의미에서는 G20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네, 지금 뉴욕의 한창록 PD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한 특파원. 예. 네, 직접 취재를 하셨는데 2년 전의 여진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에 월가의 상당한 변화 그리고 인수합병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대형 금융기관들은 다시 큰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은행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그중에 절반 정도는 도산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금융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8만 명 정도의 사람이 앞으로 직장을 더 떠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부, 아파트 경비원, 핫도그 가게 주인 등으로 직업을 이미 바꾼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월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지금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더욱 불안하고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금융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지금 그 법안 통과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예, 위기가 발생하고 1년 10개월이 지나서 지난 7월에서야 비로소 금융개혁법이 우여곡절 끝에 발효가 됐는데요. 앞서 하버드대학교 제프리 프랭클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금융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길에 일단 올라섰다. 그렇게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 거래를 제한했고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 장치들을 상당 부분 만들었고 또 소비자 보호기구를 새롭게 설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가의 수익, 매출 구조도 상당 부분 변화하리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세부 내용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고요. 또 수익의 50% 이상을 보너스로 나눠 가지면서 금융 투기를 되풀이했던 월가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금융개혁 조치들이 결국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재 분위기입니다. 네, 한창록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월가의 반발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법안은 통과됐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 원장님, 이런 미국 정부의 선택이 월가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10,000불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못 갚으면 당신이 곤란해지고 100만 불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못 갚으면 은행이 곤란해진다. 그런데 1억 불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못 갚으면 우리 모두가 곤란해진다. 네.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금융이란 거는 우리 신체의 피와 같은 것인데 피라는 것은 온몸에 골고루 잘 돌아야 됩니다. 그럼 경제에서 경제가 활력을 띠자면은 금융이 요소요소에 가야 되는데 이런 중개업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월가가 한 역할은 뭐냐 하면은 금융공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파생상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을 취득하는 구조가 되고 그 과정에서 아까 특파원 보고도 했지만은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연봉이 계속해서 위험 섞인 그런 그 상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문제는 미국 사회 구조가 이 너무나 큰 은행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구제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우리 외환위기 때 겪었듯이 대마불사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네. 이 위기의 와중에서 리만은 파산했지만은 그 문제덩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은행들이 덩치가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시 방편으로 뭐 영역을 쪼개고 또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역작용으로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네. 되게 어렵다는 게 진단이고요. 네.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이건 규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규제라는 건 우리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꿔야 하는 건 분명한데 바꾸기가 쉽지 않다. 가시밭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우리 뉴스에서도 우리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사실 저희가 벌써 10여 년 전에 IMF를 한번 거치면서 그래도 한번 걸러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한 10년 또 지나니까 또 비계살이 끼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 뭐 다 아시다시피 신한은행 사태 같은 것들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과거에 형, 동생 이렇게까지 이름 붙이던 사람들이 원수가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땐 거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냉정한 선을 갖고 있어야지 거기서 누가 끌어주고 안 끌어주고 이런 내부적인 관계. 사실 과거에는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을 아주 방만하게 운용해서 또 문재인 그 은행들이 적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성장해 가는 그 속도만큼 또 우리가 성장해 가는 그 내실만큼 은행의 내부적 구조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봐야겠죠. 네. 우리나라 문제까지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사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다른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바로 미국의 주택시장이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두 번의 침체가 연달아 온다는 더블딥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지로 가보겠습니다.